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를 만났고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의혹을 보도했던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외교부가 검찰 측에 대해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를 하는 구도는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 컬럼을 썼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뭘 했는지에 대해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사생활 의혹까지 제기했던 컬럼이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가토 전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심 재판이 있었지요. 무죄. 명예훼손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오늘 한번 짚어보죠. 먼저 가토 전 지국장의 법률 대리인 전준용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예, 전준용 변호사입니다. 예, 1심 무죄.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상당히 세간의 회자가 되고 변호인으로서도 판결 결과에 따라서 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이 회자되는 면에서는 한일 외교 관계에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한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어떤 시금석이 되는 면도 있다. 이런 평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개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법리적인 공방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었어요. 한일 관계도 얽혀있는. 근데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건 맞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죄다. 이런 논리던데 가토 전 지국장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이제 저희 법률가의 입장에서 어저께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공적 기관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만 사인인 박근혜 개인과 자연인. 그다음에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꼭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라고 한 것은 지금 1심 판결문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안 된다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다만 자연인 박근혜. 그렇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성립이 된다. 따라서 여기 이것저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언론 자유가 소중하고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예, 언론의 자유를 판결문 선고 시에 많이 언급하셨어요, 재판장님께서. 그래요, 예. 물론 그 형법 구성요건상으로는 검찰이 기소한 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 비방할 목적에 관한 해석에 관해서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셔서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예. 비방할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요.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 예. 이제 1심입니다. 이 검찰이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1심 판결로 이렇게 확정돼서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검찰 측에서 항소한다면 저희도 또 자세히 그 1심 판결 선고된 내용을 더 분석해서 1심 때와 추가된 변론을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이 저희들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종결되는 게 좋은 거고 볼 때 검찰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법률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이제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하신다는 논리가 되었는데 1심 판결은 이 부분은 검찰이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였다라는 점이 1심에서 인정이 됐다면 2심에서 이걸 검찰이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 2심도 그러니까 무죄라고 만약 2심까지 간다면 그것도 무죄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네요. 많이 무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산케이신문 갓도 전 지국장의 법률 대리인이죠. 전준용 변호사를 통해서 갓도 전 지국장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재판의 의미 전문가를 통해서 짚어보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산케이신문이 평소에 혐한 기사도 많이 싣는 극우 신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산케이신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평소에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감정 다 빼고 선입견 다 빼고 언론학자로서 보시기에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예상했습니다. 확실하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예, 확실하게 예상했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면 예. 언론인들이 공직자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미국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도 그런 게 별로 없었고요. 예.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비방할 의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기사에서? 그렇죠. 예,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검찰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론사가 예. 어떤 정황이 있어서 비리나 아니면 부정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가 물론 뭐 검찰도 아닌데 그걸 그렇죠. 완벽하게 예. 허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쓸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네. 기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보도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이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었어도 그 기자가 네. 그 기사를 쓸 당시에 정황상 예. 이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 의혹이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비방이나 뭐 악의적인 의도를 넣은 게 아니었다면 이건 언론 자유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예. 그게 일반적인 판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이번 컬럼도 이번 기사도 정확히 거기에 부합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갓도 지국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여러 가지 뭐 증권가 찌라시든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 쓴 기사든 조선일보 기사를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확히 했죠. 봤을 때 예. 이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글을 쓴 거잖아요. 예. 그럼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우리 네. 검찰은 그러면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르고 기소했을까요? 알면서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정치적 판단인 거죠. 알면서도 기소했을 거다. 판례가 지금 거의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면서도 기소했을 거다. 그렇죠. 예. 정치적 왜냐면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판례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판결을 한다면 예. 정치적인 판결을 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 전문가들의 검찰들도 그걸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무슨 정치적인 판단입니까? 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나라 어쨌든 뭐 그 현직 대통령인데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어디서 압력을 넣었든 또는 검찰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했던 예. 그 판단의 근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고성 기소였을 거다. 정치적 판단에 그럴 수 의한 있죠. 이런 말씀이세요. 만약 유죄가 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죄가 났다면 이거 외교적인 파장이 뭐 상당했겠네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언론 단체들이 비판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황이나 또는 비리나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상의 근거가 있어서 예, 예.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언론 자유는 엄청나게 침해를 당하게 되죠. 웃음거리가 될 뻔한 사건이었다. 그럼 1심 재판 끝났는데 검찰에서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무리하게 항소를 한다고 하면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도 그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문서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 1년 넘게 끌어왔는데요. 언론학자로서 쭉 이제 과정들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언론이 원래 사명 자체가 예. 정치 권력, 정부,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최대한 보장해줘야지 이런 뭐 명예훼손, 특히 고위공직자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정부 권력이 감시를 받을 수 있죠. 예. 언론이 유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중지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였습니다.